실제로 외도한 남성 중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회사 일을 방패 삼아 가정 밖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특히 어떤 직업군에서는 이 말이 하도 흔하게 반복돼서 이젠 직업만 들어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직업, 그 성향,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관계의 진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공감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작은 하트 하나,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유혹 많은 직업군의 특징. 남편의 직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일하느냐가 사람을 바꾸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특히 한국처럼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화에서는 그 환경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영업, 무역, 마케팅처럼 사람을 자주 만나고 접대가 일상인 직종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의 거래 문화에서는 회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로 이어지고 술 한 잔이 기본이고 분위기가 풀리면 2차, 3차까지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같은 곳은 술과 노래, 웃음이 뒤섞이며 경계가 쉽게 흐려지는 공간이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라는 순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한 여성분은 남편이 영업일을 시작한 뒤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회식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대충이라도 얘기해줬는데 요즘은 늦게 들어와도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수가 줄고 표정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전화라도 받으려고 하면 꼭 베란다로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장면이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에 혹시라는 단어가 자리 잡습니다. 서비스 접객 관광 업종도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항공 승무원, 호텔 지배인, 여행 가이드처럼 외모와 매너, 친절이 필수인 직종은 이성 간 호감이 쉽게 오가는 환경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웃음과 친절이지만 그게 오래 반복되면 집 안의 소박한 일상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의식이 강해도 계속되는 관심과 칭찬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전문직이나 자영업 중에서도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강사, PT 트레이너, 골프레슨, 프로처럼 고객과 1대1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종입니다. 상담과 지도를 하다 보면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그 속에서 은근한 친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선을 넘는 순간 그 관계는 단순한 고객과 전문가를 벗어나게 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가처럼 일정이 자유로운 직종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자가 전부 알기 어렵습니다. 일이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만남을 끼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까지 있다면 그 자유는 더 넓어지고 그만큼 통제되지 않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문화예술연예 분야는 더욱 독특합니다. 이 일은 무대 위나 현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게 전부입니다. 팬, 동료, 스태프와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감정이 오가는 순간들이 쌓입니다. 그 감정은 집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와는 결이 다릅니다. 오랜 시간 이런 환경에 있다 보면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 강렬한 온기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직업들이 모두 외도로 이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혹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람은 매일 비슷한 시험 속에 있다 보면 단단한 마음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나요? 그 환경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공간일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처한 환경, 특히 직업이 얼마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길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한순간의 유혹에도 발을 들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성향입니다. 이제부터는 외도의 불씨가 되기 쉬운 남자의 성향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속은 다른 남자들의 5가지 공통점.
사람은 겉만 봐선 모릅니다. 오히려 말도 잘하고 웃음도 많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 뒤에서 가장 조용히 선을 넘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 사이 그 틈에서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진짜 속성입니다. 첫 번째, 늘 인정받고 싶은 남자. 밖에선 선배님 대단하세요. 역시 실력자세요.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듣는데 집에선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사 후배가 단톡방에 오늘도 스타일 죽이셨어요. 이런 짧은 메시지를 남기면 그 한 줄을 하루 종일 곱씹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웃음이 늘고 거울 보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아내는 변화를 느낍니다. 평소엔 입지도 않던 스타일의 옷과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남편. 밥상 앞에 앉아도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대화도 줄었고 웃음은 다른 데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득 무심히 지나치려던 표정 하나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두 번째, 익숙한 것엔 금방 지겨워지는 남자. 결혼 초엔 고작 된장찌개 하나에도 이 맛은 세상에서 당신밖에 못 내라며 감탄하던 사람이 몇 년 지나니 또 국이야 라는 말부터 던집니다. 주말이면 가족 외식 대신 혼자 조용한 곳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새벽같이 낚시, 갑자기 시작한 사진 동호회, 출처를 알 수 없는 강연에 참석까지. 아내는 묻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 남편은 말합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시간이라서. 그러다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작게 비친 반사 유리 속 남편 옆자리에는 낯선 긴 머리카락과 손목 시계가 함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기분 따라 움직이는 남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부터 찾습니다. 기분이 처지는 날엔 혼자 집에 있는 걸 못 참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하나가 틀어져도 누가 나랑 맥주 한잔 할래? 라는 연락을 돌립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는 아내도 가족도 모릅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법. 그 사람은 웃는 게 예쁘더라고. 이런 말이 슬쩍 튀어나오면 듣는 사람 마음속에선 무언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기분이 법이고 책임은 뒷전인 남자.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합니다. 기분 나쁘면 입 닫고 기분 좋으면 갑자기 친절해집니다.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 안에 타 있는 건 늘 배우자입니다. 한 여성이 말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인정한 날 되레 이렇게 말했다고요. 솔직히 그냥 그날은 위로받고 싶었어. 너무 힘들던 날이었어.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욕망이 기준인 남자. 남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난 나대로 살 거야. 그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임, 동호회, 동창회 빠지지 않고 나가지만 그 자리에 아내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생일도 기념일도 그런 건 유난히야라는 말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남자는 누굴 위해 살아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 내 욕구를 누가 채워주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겉으론 반듯하고 말도 조곤조곤하지만 속으론 철저하게 계산된 자기중심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한 5가지 성향, 어느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관계를 뒤흔드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일지 몰라도 그 끝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아무 때나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 환경, 심리적 상태, 특히 40대 이후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압박은 이 성향들을 더 쉽게 자극하고 더 깊은 불씨로 만들어버립니다. 성향과 환경이 맞물리는 순간 그가 달라졌다. 그 사람 안에 위험한 성향이 있다면 그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환경, 특정한 시기와 맞물리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드러납니다. 40대, 50대,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말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엔 설마 했어요. 지금부터는 그 설마가 확신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에게 40대는 이상한 시기입니다. 바깥으론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 안으론 책임감과 피로가 쌓이는 시기죠. 몸도 변합니다. 성호르몬은 점점 줄고 예전만큼 아내에게 끌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변은 여전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뭔가 더 해야 하지 않겠냐. 남들은 저 나이에 저만큼 했더라. 그 기대와 비교가 쌓이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혼자서 묘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평소에는 억눌러 두었던 성향이 슬쩍 고개를 듭니다. 자기 기분이 우선인 사람은 오늘만 좀 위로받고 싶었다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칭찬에 약한 사람은 업무 중 스쳐간 말 한마디에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은 가정 안의 싸늘함 대신 밖에서 듣는 따뜻한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게 기대게 되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47살쯤부터 집에 있을 때는 늘 지쳐 보였다고요. 대화도 줄고 밥도 대충 먹고 주말엔 핑계를 대고 혼자 외출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만 한 번은 양복 주머니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특이했지만 남편은 고객이 준 명함이야라고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분은 남편의 셔츠색, 구두 관리 상태, 휴대폰 화면, 꺼짐 시간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고맙다며 닫은 명함 하나가 그 남자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낸 거죠. 50대가 되면 욕망이 줄어든다지만 오히려 그 시기 외도는 더 치명적입니다.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집도 있고 아이도 크고 돈도 좀 모아진 그런 남편의 외도는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안 봐도 된다는 뜻이구나. 그 감정을 남깁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야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겉으로는 책임감 강하고 모범적이고 말도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이 안정된 관계조차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야라며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설레진 않더라. 그 말 한마디에 30년이 무너졌습니다. 성향 하나로는 변하지 않던 사람이 직업과 나이, 피로와 갈등이 맞물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평소엔 난 절대 그런 짓 안 해라고 말하던 남자도 어느 순간부턴 그 말을 되뇌며 자기 행동을 덮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나도 알아. 근데 너무 외로웠어? 이게 마지막이야. 진심이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압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또 다른 시작일지, 이젠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려. 이 시기의 외도는 충동이 아닙니다. 쌓이고 막히고 억눌리던 게 어느 날 문득 틈을 찾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틈, 성향이라는 습관, 그리고 40대, 50대라는 불안한 시기. 그 셋이 겹쳐질 때 그 사람은 결국 가정이란 이름의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은 사람이 단지 욕망에 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미 관계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는 외도라는 잘못된 선택의 뒤편에 숨어 있던 관계의 균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도는 잘못이다. 그러나 관계는 한쪽만의 책임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외도는 분명 잘못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이고 누구에게나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과 일상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관계의 무너짐도 아주 오래전부터 두 사람 사이 어딘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이 무뎌지고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느낌, 서로의 감정에 둔감해지고 이해보다는 오해가 익숙해지는 순간들. 이런 감정의 침묵은 크게 다투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감이 자리를 잡으면 어느 순간 누군가는 바깥에서 따뜻한 한마디에 지나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집 안에서는 너무 오래 못 들었던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선택은 분명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일어날 때까지 두 사람의 사이에서 어떤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는지는 정말 아무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해줬는데 왜? 나는 참았는데 왜? 그 말 속에는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무심함이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에게는 그 잘해줌이 잔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 그 참음이 무관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라는 건 말 그대로 연결입니다. 말이 끊기고 관심이 끊기고 존중이 끊기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입니다. 외도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 보고 한 사람에게만 분노하고 끝내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는 어떤 상태였는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걸 봐야 이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말합니다. 외도를 한 건 분명히 그 사람인데 솔직히 나도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이해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를 직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덮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 역시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언제부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어떤 순간부터 상대의 반응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는지, 익숙해진 침묵이 우리 사이에 벽이 되어 있진 않았는지.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대, 표현, 책임.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건 혼자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같이 붙잡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못했냐보다 지금 내가 어떤 시선으로 이 관계를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의 잘못에만 집중하면 나는 늘 피해자로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정리하면 그 다음 삶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관계가 무너진 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너무 오래 그대로 둬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늦음 속에도 깨달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음 관계 혹은 지금의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관계를 맺는다면 혹은 지금 이 관계를 다시 정비하려 한다면 어떤 사람을 믿고 함께해야 할까?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본질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진짜 괜찮은 남자, 진짜 괜찮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남자는 겉으로 안 보입니다. 말 잘하는 남자보다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가 진짜입니다. 잘생기고 말 잘하고 센스 있고 배려도 잘하는 남자. 처음엔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겉모습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요. 어떤 남자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자주 하죠. 그런 건 내가 말하면 바로 해결돼. 그런 사람은 그냥 찍어 누르면 돼. 처음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화를 못 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내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이 먼저인 남자. 그 사람은 다정한 척은 하지만 사실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책임지는가, 회피하는가. 살다 보면 싸움도 나고 오해도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도 있죠. 그럴 때 괜찮은 남자는 다릅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그건 내 실수야. 미안해. 한마디라도 먼저 꺼냅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온순한 남자는 막상 다투게 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말을 돌리고 피해갑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평소에 웃는 얼굴이라도 고비가 오면 나 몰라라 하고 떠나갈 사람입니다. 세 번째, 피곤할 때 얼마나 무너지는가. 아무리 착한 사람도 피곤하면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괜찮은 남자는 피곤할수록 말수를 줄이고 상대에게 상처 줄 말을 피합니다. 반대로 그동안 억지로 참던 사람은 피곤하거나 짜증나는 순간 쌓아둔 걸 다 쏟아냅니다. 이건 연애할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함께 사는 순간 그 본 모습은 매일 드러납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예의 지키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말하는가. 실패나 과거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책임감도 큽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죠. 그땐 부장이 이상했어. 그 여자가 너무 예민했지. 항상 자기 말이 맞고 과거의 모든 문제도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 사람은 결혼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늘 당신 탓을 할 겁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남자의 진짜 얼굴은 그 사람의 부모님,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 앞에서 나옵니다. 어머님에게는 말 대답 안 하면서 장모님 앞에선 말투가 싸늘해지는 남자. 우리 엄마는 힘들게 사셨거든요라며 자기 가족만 챙기고 당신의 가족은 뒷전인 사람. 결혼 전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결혼 후에는 더 명확해집니다. 그 사람의 가족과 당신의 가족을 공정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당신도 내 사람으로 안 본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남 얘기할 때 말 조심하는가. 괜찮은 사람은 없는 사람 얘기할 때 말에 힘을 줍니다. 험담을 안 하진 않더라도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걘 좀 싸가지 없어. 그 팀장은 밑에 사람 쥐었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은 당신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 약점을 어떻게 말하는가. 누구나 약점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죠. 내가 좀 욱하는 편이긴 해라고 말한 뒤 정말 그걸 줄이려는 노력, 그게 보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 원래 그래.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지. 이런 말은 당신에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는 당신이 상처 입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보입니다. 위기 때 말이 적고 지쳤을 때도 배려가 있고 자기 잘못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론 사랑을 놓치고 때론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보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는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직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사랑을 원망하기보다 앞으로의 나를 준비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입니다. 부부든 연인이든 사람 사이든 관계는 결국 나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다음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굴 만나느냐보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가, 그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언제든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